예, 그 법관이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예. 어, 법원의 인사에 외부가 관여하는 게 되는 겁니까? 평가의 방법, 또 네. 평가의 이제 구성원들이 어떤 이제 비율로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 이제 우리 김현수 대법원장님 시절에도 그때 이제 행정처 이제 개편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법관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또 전체 이제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인 다수인 그런 회의체를 구성하고 이제 제안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러 가지 이제 헌법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입법화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입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모든 법관들이 이제 자기들 인사에 대해서 인사의 가장 기본은 또 어떻게 자기들이 매년 평가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3,300명 정도 되는 법관들이 저희들 1년에만 하더라도 본안 판결만 해도 80만 건이 나오고 또 결정 등을 합치면 한 680만 건 정도 나오는데 법원장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됐습니다. 네, 예. 아까 그 발의된 법안은 다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법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흐름이 있어요. 자, 아까도 법 집행이 정의롭게 안 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아까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법치국가의 근본은 저희들은 이제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법치국가 맞고 더 아, 네, 법치국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치국가를 주장하시고 또 그 법치 집행을 엄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법조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내란 재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내란 수계에 대해서 판판이 영장 기각되고 있죠. 직위원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 그 연극놀이 하듯이 무슨 엔터테인먼트 그런 진행자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내란 수계의 변호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연신 머리를 조아리기만 합니다. 재판이 핵심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어도 아무런 쟁점 정리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재판부하고 확연하게 재판 공개를 하니까 국민들이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 아래에서 변호사들이 난동을 부려요. 법관을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 또 올려서 2차, 3차 가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처음으로 고발 조치하셨다 하는데 그게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이 법조 울타리 안에서는 이미 국민 눈으로 볼 때도 법치가 안 지켜진다라는 이미 그 하나의 결과물인 거예요. 임계점이 넘어버린 겁니다. 이미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 형편없는 판결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법원에서. 그것이 제2의 내란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이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상설특검까지 수사가 가동되고 있는 마당에 고개를 숙이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법관을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퇴장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치국가 맞습니까? 법조 울타리 안에서는 죄송하지만 최고학부를 나오시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신분증을 취득하고 이런 분일수록 더 법 질서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 법치국가의 국회의원 맞습니까? 내란을 엄호하는 이 상황이 언론과 국민의힘 당과 기득권을 가진 판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내란범이 저지른 사법정의 파괴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저렇게 또박또박 끼어드는 것을. 그러면 국민의힘 당 특히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 나경원도 있고요.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 항소하시겠습니까? 항소 포기하시겠습니까? 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고심입니까? 이게 언론 제목이 뭐가 꿀리는 게 있습니까? 저렇게 놔두니까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세요. 이미 나경원 의원은
퇴장 명령을 받은 겁니다. 퇴장 명령에 불응하면은 더 나아가서 국회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란, 자, 법무부 장관님. 예. 찾아줘. 퇴거 불응에 대한 조항 찾아줘. 자,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자, 박성재 전 장관이 박성재 장관에 대해게 김건희 씨가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두 분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본 대화 내용을 특검이 수사로 밝혀냈습니다. 또 박성재 장관한테 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보고서를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지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란 물갈이 인사 배경에도 김건희 씨가 있다라는, 김건희 씨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보고서는 아마도 24년 11월인 것 같습니다. 창원지검의 수사 보고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직후부터 구체적인 계엄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인사 개입,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검찰이 내부 보고 문건도 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겁니다. 내부를 샅샅이 감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찰을 해서 그 당시 어떻게 박성재와 김건희가 유착이 돼 있었는지를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감찰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뭐 어쨌든 그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특검이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윤 검사들이 법무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증거 인멸되기 전에 조속히 증거를 잘 확보하셔서 특검 수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뭐 그 헌법 존중 TF가 가동 중에 있고요. 네. 일단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엄정하게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